사주와 성명학 이번 시간은 정제하겠습니다. 정제는 요약을 하면 일에 대한 결과, 현실성, 정당한 재물, 저축, 보관, 인색함, 취직, 타협과 계획, 신용, 끈기, 안정감, 재물, 즐거움, 남자에게는 여자, 그리고 소유욕, 장소 등을 상징을 합니다. 정제라는 것은 발을 정자에 재물제자를 쓰기 때문에 올바른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일간의 활동력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결과라고 의미합니다. 또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정신세계라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따라서 현실성이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식상의 호기심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결과나 끈기라도 표현합니다. 안정된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이나 인색한, 보관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근면하기 때문에 신용 있는 사람 또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지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제가 정관을 보면 재생관을 한다고 해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닌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직장을 다닌다 라고 해서 재성은 끈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제는 바른 재물이기 때문에 정당한 노력에 의하여 들어오는 돈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안정감이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즐거운 일을 많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있다면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가 즐거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행상 또는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행을 바라봤을 때 재성이라고 하는 이치는 일간이 극하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소유욕을 개념으로도 이제 소유욕이라고는 개념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라든지 어떤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은 극을 한다기보다 생을 한다거나 설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극을 한다라는 것은 겁제가 가서 정제를 때린다라는 건데, 겁제가 때린다라는 것은 겁제라고 하는 것이 빼앗을 겁자, 겁탈할 겁자를 쓰기 때문에 나의 재물을 빼앗는다라고 개념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제가 강하고 힘이 세더라도 이것을 극하기보다는 관으로 설하고 이 관이 인성을 생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성이 많아서 그것을 뺐을 경우에 겁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성은 극을 하기보다는 생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제인데요. 편제는 공간 자각 능력, 그리고 흐르는 재물, 즐거움, 현실성, 예상 밖의 재물, 노력보다는 많은 결과물, 재물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로비, 집착, 역마, 횡재, 투기, 증권,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행동, 과욕, 흥미 위주의 일들, 그리고 울타리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편제는 치우친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노력에 비하여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상 밖의 재물이나 횡재 등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활동 영역이 크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자각 능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간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편제가 있을 경우 주차 같은 것을 잘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루는 것들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크게 배로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고요. 따라서 유흥이나 흥미 있는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게 될 수 있고요.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내 곁을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편재가 왕하다 또는 편재가 많다라는 것은 집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흐르는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마와 같은 활동성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공간 자각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소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이나 울타리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됩니다. 이 울타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개념이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가르기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사주에서 편재나 정재가 많을 경우에 또는 없는 경우에 또 여러가지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선 많은 것을 살펴볼 때 재성이 많으면 인성이라고 하는 사고 능력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진다거나 약간 푼수처럼 경망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 재극인이 되어야지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재성과 인성이 가까이 있고 재성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성이 용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성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 사람이 좀 불안해진다거나 산만해지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긴장을 하거나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얼굴이 쉽게 달아오른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부옥 빈인이라고 하여서 만드는 돈은 많지만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재성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돈에 연연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집이 큰데 돈이 없어서 관리비 낼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만지는 돈이 많다 근데 내 돈이 아니다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집착이 강해지기 때문에 스토커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고 소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내 것이라는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계산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재성은 즐거움이나 흥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격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격이 좋기보다는 소심해서 상처를 덜 받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귀찮은 게 싫어서 또는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우니까 일단 사람들한테 잘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편재가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재가 많은 경우에 정재가 많은 경우와 달라지는데요. 편재가 많을 때는 이기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편에 대한 테두리 개념이 강하고 정재가 많은 경우에 우유부단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약간 덜렁거리는 성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재성은 양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운다거나 하숙생을 키우는 것 등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상징을 하는데요. 재성이 많으면 부모님을 극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기 쉽고요. 또 재성은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 때문에 걱정이 많다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 제가 왕에서 살로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고 강하셔가지고 아버님 품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성이 없을 때는요. 재성이 없는 경우 일에 대한 결과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여서 돈이 될 만하면 관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기 쉽고 남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에게 친절하긴 하는데요. 끝까지 잘해주지 못해서 여자들의 원망을 듣는 경우가 많고 정작 자신은 여자들이 자기 마음을 잘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식상이 있는데 재성이 없다면 운에서 재성이 올 때마다 바람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즐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기보다는 중간중간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왜? 재성은 재생관이라고 하는 이 직장에 대한 충성도, 꾸준함, 근면함 이런 것을 뜻하는데 재성이 없기 때문에 길게 다니지 않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닌다거나 또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사명이 없이 다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 남자에 대한 뒷바라지를 잘하지 않게 되고 끈기가 부족해서 남자와 쉽게 헤어진다거나
결혼 날짜 잡아놓고 파혼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도 육친상으로 사주에서 재성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운에서도 재성이 안 오면 차라리 그게 사는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인성을 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인성을 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모나 윗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내가 재생관이라고 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남편이 그냥 알아서 잘 돈을 벌어 온다거나 나를 사랑해 준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 같은 경우도 재성이 없다고 크게 문제되고 그러지는 않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재성이 없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모 덕에 잘 사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육친 중에서 없어도 되는 거 또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운에서 재성이 또 오지만 않는다면 재성이 없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신년생이고요. 을유월이고 정미일 그리고 이민시에 태어났네요. 그러면 사주에서 경신 그리고 을유 그랬죠. 그러면 사주에서 세 글자가 재성에 해당되는데 재성이 유월이기 때문에 되게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제가 관을 봤네요. 이 경우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제다한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 목소리 톤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성격은 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업은 애견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이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자하고 많다거나 원령을 차지했을 경우에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이런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작은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간 소심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빚이 좀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왕해서 아버지의 빚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 80년생 양력 12월 11일생이네요. 80년은 경신년생이고요. 양력 12월 11일이면 자월 되겠죠. 그러면 무자월 그리고 무오일이고 개해시에 태어났네요. 곤명이네요. 사주에서 이것은 식신이고요. 이것은 재성이네요. 자, 개, 해 이것은 다 재성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성격이 어떤가 라고 하면 착하고 유순하다. 왜요? 정제 원령이거든요. 정제격들 좀 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제인 자수가 정인인 오화를 극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예요? 제극인 그랬으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부모님과 재성이라고 하는 나의 현실적인 감각 이것이 다툼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인데요. 재성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공부, 즉 형대가 요구하는 IT 계통 쪽 공부를 하다가 간호과로 편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여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라는 그 상담 사례이고요. 재성이 다장한 경우 인성이라고 하는 부모의 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부모의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살았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75년 음력 12월 7일생이네요. 이것은 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을묘년생이고요. 기축월이고 무오일 그리고 신유일시에 태어났네요. 사주에 재성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도 좋고 추진력도 있지만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여자에게 친절하여 학창시절에는 인기도 많았지만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고요. 21세 이후에 대운에서 재성이 오지 않네요. 이러면 이제 바람 피울 염려도 없는데 초년에 재성이 왔죠. 재성이 없는데 초년에 재성이 왔으니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 사주에서 재성이 없는데 운에서 재성이 왔다.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든 운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장을 다니긴 했는데 길게 다니지 않고 잠깐 다니게 되었고요. 상관이 인성을 만났으니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써먹을 수 있을 것인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냐면 관이 있고 상관격이면 이 경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라고 하는 윗사람을 극하는 그래서 버릇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경우에 인성은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문서를 뜻하거든요. 근데 윗사람을 극하는 윗사람한테 대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내가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삶이 편해집니다. 즉 남을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삶이 편해지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상관이 정관이라는 것을 봤을 경우에, 그리고 인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말인데요. 근데 자격이 없으면 늘 윗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을 오래 못 다니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2007년에 결혼을 했고요. 2002년? 네, 결혼을 했고, 2007년, 이게 이제 이 사례를 취득할 때 2007년이었는데요. 결혼 상황에서 자영업과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고요. 결혼을 하고 재성 역할을 하는 처가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돈 버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단 이 사주 자체는 재성이 없어서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또는 여자의 만족을 못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을 하지 못했다. 잠깐 다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러는데 2007년부터 이제 자영업과 직장을 같이 겸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언제까지 다닐지 모른다. 이것이 정석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